앞으로 도당이나 또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을 또 전개하려고 합니다. 일을 벌여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디고 시간이 좀 걸려도 보다 더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그 속에서 우리 당원들이 성장하고 교육되고 훈련되는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당의 역량이 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왜 저렇게 한 번에 임명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시간 걸리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조금 번거롭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고 훈련된다. 그걸 통해서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런 지역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선출된 사람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당원들, 능동적이고 역량 있는 당원들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직 인선 하나의 과정에서 공모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손에 가른 다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장님 직접 필요한 사람을 쓰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과정 하나가 우리 민주당의 발전, 우리 경북도당의 발전에 소중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허대만 위원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당원들의 화합하는 자리, 또 같이 참여하는 자리, 그러면서 우리 경북도당이 발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안이 좋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거는 채택이 되면 중앙당 예산을 쓸 수 있구나. 중앙당 예산이 그때 여성위원회에 30%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걸로 정당법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역위원회 보탬이 됐었고요. 그리고 18대 대선 때에는 정말 2-3시간도 못 자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손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손도 굉장히 많았고 좀 더 계획적이었고 좀 더 화합이 잘 됐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때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개표하는 날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제가 6회 지방선거에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득표율이 13.8%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웃으실 텐데요. 그때는 더러 칭찬도 좀 받았습니다. 처음 출마를 했었고요.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중앙당의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지역 도당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중앙당 일을 하면서 한계치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7회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도지사 후보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당원 자치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당원 자치 활동을 하면서 경북 여러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3개 시군에 다 가봤고 당원들 만나봤고 당원 활동에도 참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준비를 하면서도 정책이나 기획적인 부분에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넣어두고 공부하고 직접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에 연정을 하신다고 민주당의 인사를 부지사로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민주당 인사로 들어가신 분 중에서 따복 공동체라고요. 따뜻한 복지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한 300여 군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간이 크진 않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당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당원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 기부가 참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러웠고 이것이 정말 우리 경북도당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여성위원장에 꼭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빨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 지도부를 뽑을 때에 경북에 내려와서 간담회를 한 최고위원 후보들 자리에는 제가 다 쫓아갔습니다. 구미, 안동, 포항 뭐 여러 군데 다 쫓아가고, 그리고 전화로 통화로도 전화 오신 분은 전화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저는 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따복 공동체를 제가 면명을 하기를 파란 카페라고 면명을 했습니다. 이 파란 카페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고, 이 파란 카페가 반드시 경북에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세훈 선거법에 정당법이 개편이 되면서 지구당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경북은 민주당에는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에 운영하는 그 굉장히 지역위원회에서 힘들어 하시는 걸 목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차수로 모일 공간도 없었고요. 공간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이 공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제가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반드시 이 파란 카페를 꼭 실행시킬 각오가 되어 있고, 최고위원 후보들하고도 거의 소통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선미입니다. 정치는 일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일해도 생활이 안 되는 사람, 파산했거나 파산에 직면한 사람, 해고에 떨면서 사는 사람, 중산층인 줄 알았지만 주택과 교육비,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당 활동은 이런 순간을 담아내도록 당에, 정부에 요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80년대 제야민주화운동 출신으로 20여 년 이상 개혁적인 시민운동가로 한겨레 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로 또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학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정치연맹 이사, 녹색환경운동 이사,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지역에서는 선도적 농업인과 시민들을 연계시키는 포항농촌관광문화연구회 임원으로뿐 아니라 해병 1사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성위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당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여성위원장이 되어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 여성위원회는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조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정부 정책의 바른 전달을 위한 홍보활동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소명과 역사, 정치의식 등에 대한 소양교육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시하고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활동계획서 저희 많은 고민이 녹아있는 것입니다만, 만약 제가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완수할 수 있을까, 저 자신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당원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위원장은 단지 도우미 또는 안내자일 뿐이기에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사업의 주체자로 함께 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치열히 다투고 논쟁하고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끝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너가 틀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합이어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넘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어제는 치열했고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희망이라야 합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회나 개인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성벽을 쌓는 자 망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당원 동지 여러분, 경북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나아가 제1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선거 전략은 빅텐트를 치는 것이었다 합니다.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경북은 어떤 빅텐트를 쳐야 할까요? 우리는 당내 반목과 갈등의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로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 바뀌어야 한다는 것, 너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경북도당이 어떻게 변하길 원하십니까?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는 순간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만 빅텐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도 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애써 이루어 놓은 이 자리도 이 순간도 빅텐트의 그늘을 찾아 들어온 이들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경북을 고민하는 자리이고 싶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당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바뀌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6년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님들에 비교하여 당원 가입 기간과 활동 경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당원 동지분들께 정견을 발표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을 위하는 마음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활동 경력이 길지 않았더라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냉정하게 바라보고 업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당원들을 대표한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당원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하여 험지인 경북 지역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위원회의 역할은 그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음을 열고 저희의 지지 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위한 몇 가지 운영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하기 쉬운 청년위원회가 되려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정당이란 정치는 먼 존재입니다. 작은 의견 제기조차도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SNS에 청년신문고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민원과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 청년위원회가 접수하여 지역의 의원님들, 도당, 중앙당까지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유로운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의 의원님들과 지역의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의 성장하려 합니다. 꼭 모든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소한 목소리에도 소통하는 그런 멋진 곳이라는 사실을 경북의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청년의 고민을 함께하는 청년위원회가 되려 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취업, 창업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멘토링 센터를 설립하려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당원과 당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취업 정보 제공, 취업 특강, 취업 창업 교육, 창업에 관련된 법률 자문, 멘토와의 연계 등 여러 방식으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려 합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들에게도 경영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등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 역시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청년위원회가 되려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계획들은 청년당원 동지들의 도움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계획들입니다. 모든 계획에 지역 청년위원장님들을 공동 운영자로의 역할에 맡겨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청년위원회가 되려 합니다. 청년당원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별로 작은 행사일지라도 청년만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강한 청년위원회, 꼭 필요한 청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사업가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해오며 고민을 하다 보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사업체를 키워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려 합니다. 경북지역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세련되게 말하지 못합니다. 조금 투박합니다. 당 활동 경력이 길지도 않습니다. 사업에만 열중해온 그런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당을 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청년위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험지라고 불리는 이 경북 지역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청년만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3년 민주당에 입당하여 구미갑 청년위원장과 경북도당 청년위원 및 청년부위원장을 거쳐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 서은미는 타 정당에 입당 경력이 없으며 타 정당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없음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이는 후보 평가 기준 중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에서 구미갑 상황실장 및 청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청년선대본부장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추천으로 민주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남북평화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민주당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청년 당원들과 함께 청년 선대본부를 구성하여 SNS 선거운동, 선거 유세 지원, 전문 사진 촬영, 라이브, 각종 커뮤니티 홍보, 웹 자원봉사 모집과 관리, 후원금 모금 홍보에 매진하여 32%가 넘는 후보 지지율과 거액의 후원금 모금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지선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마음껏 펴보고 싶지만 지연되고 있는 청년위원장 인선으로 인해 공식적인 청년위 활동을 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청년의 적극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올 초 전 도당 청년위원장이 무고를 당하여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위원장이 부재 중인 위기 속에서도 청년부위원장 3인과 청년위원들은 경북 전체로 청년위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평균 연령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고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구미를 필두로 하여 김천, 포항, 안동, 상주, 경주, 영천, 청송, 울진, 군위, 청도 등 경북의 각지의 권리당원 대의원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청년 당원들과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위에서도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국 청년위 인재 육성 분과위원장이라는 직을 저에게 임명해 주었고 전국 청년위와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오로지 민주당과 경북도당 청년위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체성과 당의 기여도를 따져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는 바로 저 서은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30, 40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높은 지지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생업의 종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청년의 정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하여 당 차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하였고 몇 안 되는 참여 기회마저도 현실성 있는 스케줄을 제공하지 못하여 더더욱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더 컸습니다. 저 역시 입당 직후에는 선거철 이외에는 정당 내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발굴해낸 청년 당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으로 이끌어주고 무엇을 할지 알려준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여러 선거 패배와 승리를 겪어오면서 당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보면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은 효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청년 조직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오랫동안 험지에서 어렵게 활동해오신 도당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마음 깊이 받아서 경북도당 청년위의 발전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또다시 이 한 몸 불태우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서은미의 정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당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릴 준비가 된 저 서은미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성위원장 후보 두 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태까지 이 민주당을 경북 민주당이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기여도를 어떻게 기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제가 예비후보 2번으로 등록해서 그 양덕동에 포항에 처음으로 지역 시의원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한 의원이 있습니다. 김상민 씨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달 내내 거기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당선됐죠. 예. 이번 지방선거에는 양덕동의 도의원 이송교 도의원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한 달 내내 거기서 매달려서 했고요. 뭐 주로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일상에서 저희가 야당일 때는 사실은 당에서 별로 활동을 이렇게 활동 오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저는 일상에 돌아갔습니다. 일상에 돌아가서 전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 활동 열심히 하고 농촌관광문화연구회 활동 열심히 하고 저 일상에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제가 지지하는 걸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일상에 녹아 들어가서 일상에서 열심히 반듯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 당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하면 제가 특별히 제가 위원장이라든지 배지를 다른 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시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총선 때 저는 그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가 아니었고요. 제가 민주당으로 그때 당적을 옮겼었습니다. 당적을 옮겨서 총선 때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를 해서 경북 일대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그때도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았습니다. 국민당 바람은 좀 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그러나 경북에서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합당이 되면서 제가 다시 고위치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더 이렇게 시야가 많이 넓어졌고 전국으로 많이 뛰었고 그리고 경북도를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환경을 너무나 많이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잘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좀 많이 넓어져서 제가 당원 자치 활동을 하면서 그 당원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당원 동료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때에는 그 예비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경북의 그 민주화 동행 추진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은 그 민주당을 돕고 싶어하는 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락을 취해서 임명장 많이 드리는데 좀 많이 보탬을 좀 됐었었고요. 그리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맡은 바에 중앙당에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보고팀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경주, 포항, 영덕 부분이었는데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참 행복했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에는 도지사 출마 준비를 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 영덕, 저기 안동에도 가서 많이 도왔고 구미도 좀 많이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많이 도왔고요.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좀 사회도 좀 많이 봐드렸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거의 그 개소식에는 좀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북의 여성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 개씩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 속에 녹여나는 진정한 정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카페는 지역 밀착형 사랑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지역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북이 도동 독합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많고요. 그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약간의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차라든지 식사라든지 간단한 메뉴로 우리 당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다 모이면 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뭐 2차에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러 가시는데 그 한 공간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 정당에 관련해서 거리낌 없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거지요. 제가 말을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 중심 3대 원칙과 당원 활동 3대 원칙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 3대 원칙, 상향식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 조직화 지향, 지역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활동 추진, 지역 주민 역량에 맞춘 단계별 활동 추진. 이게 바로 지역 중심의 3대 원칙이고요. 당원 활동 3대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지역위원회 및 지역당원과 함께 활동합니다. 민관, 민민이 함께 활동하는 판을 만듭니다. 기다리지 않고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이 10분이 지금 진입을 하셨고요. 또 구미도 좀 많이 다른 지역도 또 꽤 많이 진입을 하셨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민원을 청취도 가능하고 그 민원이 어떻게 될지 해답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 지역의 특산품을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여성위원회가 전국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 확대가 되면 결국 이 유통망은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에 이 기획안이 중앙당 여성위에 제안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첨 기초 자금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면 그 시설과 공간만 확보가 되면 운영이 자동적으로 자체 운영이 됩니다. 이 운영은 지역위원회와 특히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 나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 처음에는 한 3군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 포항, 안동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2단계에는 13개 시군에 확보를 하고 3단계에는 23개 시군에 다 거점 하나씩은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3개 거점이 확보가 되면 유통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제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란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여성 정치인 그 여성 할당제 30% 이것도 정말로 유승희 의원이 여성위원장일 때 저희 여성위원들하고 저도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데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치 아카데미하고 정치 아카데미를 거쳐서 저희가 결의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요구해내고 그런 치열한 투쟁 속에서 우리가 30% 할당제를 쟁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홀수 여성 홀수로 받는 것도 그런 이렇게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했었고 저는 여기에 보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여성들이 경북의 여성들이 수준이 이렇게 저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해서 담아낼 것인가. 예, 이것을 고민해야 되고 담아내기 위해서 그냥 어떤 뭐 슬로건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화 사업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담아내고 모아내고 함께 하면서 부딪히면서 또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봉사활동이라는 부분들로 한번 지역에 스며들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문화활동, 지역의 지역 간 문화 교류라든지 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일들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생각과 의견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좋은 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여성 정치 활동 고향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어떤 세미나 그다음에 토론회, 공청회, 심포지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주제가 일상생활에 있는 거든 아니면 정치의 문제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자주 토론하고 자주 세미나하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위원회에서 도당 여성위원회에서 담아내야 된다. 그런 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아까 정체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서미 후보님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현준 후보님께는 아까 신입 당원 모집 확대, 다 당연히 모집 이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신입 당원들을 확대 모집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요. 제 그 정견 발표에 저에 대한 얘기만 했을 때는 이제 제가 2013년에 입당을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 젊은 나이죠. 그래서 타당 입당 경력 없고 타 후보를 응원했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 이걸로 정체성을 밝혔었는데 그게 모든 기준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당에서 오셨어도 그러면 정체성이 없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거 물론 사람이 한 길만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 길이 아니다 생각했을 때 유턴을 한다든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길을 다른 길로 선택했을 때 계속 오던 길은 내가 잘 알고 왔던 길이고 보아왔던 것이지만 다른 길로 갔을 때는 처음 왔던 길이고 처음 보아왔던 것, 경험을 하지 못한 곳에 왔으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할 때 조금은 그 경험에 제가 조금을 경험을 해보고 나서 뭔가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체성은 입당 기간이나 경력이나 이런 걸로 꼭 판단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데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당원 여러분들 아니면
더 넓게 나아가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어릴 적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저희 막연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으로 작게나마 모든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생각보다 좋은 당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당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제가 경산 지역 청년위원장이다 보니까 곧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각 지역에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이고 구민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는 이번에 경산시민체육의 날이 있습니다. 경산시민체육의 날에 민주당이 작은 부스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의 민원을 상대해주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은 지역의 시의원님들께 숙제를 내서 로테이션이라도 앉아서 그 민원을 상대해주고 기존의 보수 정당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할을 계속하는 우리는 소통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러던 중 옆에 뭐 조그맣게 당은 모집 원서는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경북 지역에 저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빨리 바꾸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신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서은미 후보님께 서은미 후보님은 청년 후보이시면서 여성이신데 여성 청년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있게 하려면 청년들의 지금 힘든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힘든 부분을 저희 정당이나 정치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부분 쪽에서도 먼저 같이 도와주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관련된 가지고 있는 의문점 우선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답변이 조금 말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이 좀 덜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같이 배워가고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치에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여성 청년 어떻게 정치에 참여시킬 건지 대부분 이제 육아를 하시는 여성분들은 제가 이제 그 아이 엄마라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 정치스쿨 6기에서 그 박경미 의원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스쿨에서 무슨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하시면 보통 정치 얘기만 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박경미 의원님 강의가 4차 산업혁명의 강의였어요. 그 서울대 수학교육학과 교수님이셨던 분이시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엄마들하고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꼭 섭외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국회의원 누가 오신대요 하면 보통 그 강의 들으러 잘 안 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셨던 분이 자녀교육하러 오신다 그러면 좋아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제가 다 모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길게 죄송합니다. 그 청년들도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박현준 저희 후보님도 굉장히 능력 있게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청년들의 힘도 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청년은 그냥 하나이고 여성 남성 구분할 거 없이 같은 청년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고 그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장 후보님 중에 경기도 따복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에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파란 카페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따복 공동체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따복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지자체로 공모 신청을 한 다음에 공동주택에 이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업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저희 정당 사업하고 부합하는지, 이 사업을 중앙당에 올렸을 때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따복 공동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이거를 정당으로 가져온다 그러면 거기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지만 여기는 정당 중앙당 여성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당이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경북도당 법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게 가능하다 하냐면요. 경북은 사실 다른 지역에 반해서 우리 민주당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당 형태로만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걸 각 지역, 특히 군 지역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따복 공동체를 알게 되고 그 팜플렛을 보게 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시설비하고 공간 빌리는 그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조합 형태라면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경북도당 그 법인 운영을 하면 되지만 이게 아직 우리 생소합니다. 경북은 조합도 생소한데 정당에서 하는 건 더 생소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모으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중앙당 여성위원회에 이 사업 기획안을 올려서 이거를 반드시 관철을 시켜서 우리 여성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전체 힘을 빌리고 도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 힘을 빌려서 꼭 예산을 따와서 꼭 실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총선 때 우리에게 좀 더 당선에 대한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정태성 질문도 나왔었는데 본인의 신념에 의한 거면 언제 들어왔던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셔서 급 궁금해졌어요. 예, 당원이 되신 지 얼마 되셨고 그 전에 다른 당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 가입한 지는 2016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 정당이나 특정 다른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숙경 후보님이 아까 조직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성위원장 되고 나서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을 사업과 조직화에 지역 여성 위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두 분 말고 저희 지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획안이 그 조직 확대를 위한 아주 플랫폼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좀 많이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좀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카페가 진행이 되면요. 우선 동아리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이 다 가능하고 더군다나 재능 기부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면 좀 질 높은 재능 기부 하실 분들을 좀 모셔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특히 천연 화장품 적은 비용에 많은 호용이 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아이들 관련된 교육, 그리고 우리가 또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 시사에 관해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초청 강연, 그리고 등산 활동, 이게 취미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도 가능한데요. 당원 교육이 사실은 우리가 당원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당원 교육을 가면 정체성 교육보다는 좀 다른 교육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게 카페가 가능하면요. 우리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리고 그 정책이 우리가 사회 저변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급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저항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모아서 이게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도당을 통해서 중앙당에 전달이 가능할 수 있는 공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위에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이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공조직위로 들어오셔서 그 카페를 통해서 이제 공조직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시니까 2010년도에 당원 한 2년에 걸쳐서 당원 100명을 모으면서 사실 저도 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요. 내쫓자고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대놓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놈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 빨갱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근데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느낄 정도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정당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당원 조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서 30살까지 경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경주는 역사 문화가 굉장히 시민이라면 다 관심을 가져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남산 순례를 계속 지금 1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여성위원회가 그런 경주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해서 그런 소모임들을 가지고 그러면 남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문가가 붙어갖고 가이드도 해주고 연간 계획을 잡아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가이드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해줘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 조인을 해갖고 그런 모임. 그 다음에 요즘 명상에 관한 그런 게 참 많아요. 특히 경주는 그럴 공간도 많아요. 그래서 명상. 그 다음에 박물관 학교나 뭐 이런데 그리고 문화원의 그 김윤곤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우리 당에서 요구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소모임을 가지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성위원장이든 여성위원회에 몇 명이 고민을 많이 하면 할 방법이 나오고 할 길이 나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을 깊이 안 해요, 사실. 예. 고민을 깊이 안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실패했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만큼 여성위원장님의 고민이 깊을수록 여성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지역의 여성 정치의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 분이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다 봉사 관련된 부분을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봉사도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모이면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데 또 회원들한테 어떤 정책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네 분이 봉사 관련된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도당에서 또 청년이나 여성 그 부분에서는 돈을 별로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히 좀 네 분이서 차례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달라고 물론 하고 싶지만 저희가 도당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 범위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 뭐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 범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적으면 적은 대로 충분히 그 적은 그 비용 내에서도 충분히 저희의 어떤 재능이나 끼를 발산해서 충분히 멋지게 보여드리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번에도 잘 하던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약간 더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더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행사도 마찬가지 어떤 강사를 섭외하고 어떤 장소를 섭외하는가에 따라 비용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홀을 사용하고 비싼 그런 꼭 이렇게 강사료를 드려야 되는 분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알기로는 이제 강사료를 안 들여도 이렇게 섭외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관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부분은 청년위원회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클라우딩 펀딩을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당원과 당규 내에서 허용하는 내에서 클라우딩 펀딩에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후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청년위원회, 청년들만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으로 진행하려는 봉사활동이나 나머지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활동 계획안에 제시한 봉사활동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탄 나눔 운동 같은 경우는 석탄협회나 한반도재단에서 해마다 이 연탄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따가오면 되는 겁니다. 저도 한반도재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거는 몸부주하는 거죠. 사실은 통일부와 연계해서 제가 여기 명시해 놨습니다. 정말 자체 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번 이렇게 폼나게 한번 할 그런 계획들이 잡힌다면 그 전에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그만한 소모임의 어떤 봉사라든지 소모임은 철저히 수요자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모임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 항상 벽에 부딪힌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계속 고민을 해오고 중앙당 여성위원회에서 그 공모사업을 했거든.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요. 전국에서 200만 원, 이렇게 많은 지역위원회 지원을 하면 꽤 괜찮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어려운 지역에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다 한 방에 괜찮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을 내서 하는 행사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한계치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봉사활동보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행사들은 효과가 확실히 표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파란 카페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당원들에게 이 제안을 올리면서 꼭 제가 여성위원장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고민과 꼭 이 일은 성공을 꼭 해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위원장 후보 서은미입니다. 청년 스스로 열악하다, 지원이 부족하다 하기 전에 각 지역 청년위원장이신 당연직 도당 청년위원께서 위원회가 꾸려지면 꼭 참석하셔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면서 청년이 강한 경북 도당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경북 지역에서는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부 다 호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경북 청년들에게 저희가 호감인 정당이 될 수 있게 작게나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청년이 아니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로 1분 마무리 맺는데 아까 질문하셨던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활동했던 걸 까먹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 팬클럽으로 그 대구에서 김부겸 장관님이나 선거운동하실 때 개인 팬클럽으로 움직이고 따로 타이틀을 받고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개인 팬클럽으로 관심이 있고 개인적인 팬심으로 계속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좋아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에 반드시 경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장정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장정의 길에 우리가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대장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2020년 총선에서 경북에서 많은 의원들을 배출해내야 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선거 때마다 후보의 곁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후보의 정체성 시비에 힘을 소진합니다. 후보의 곁을 내주고 한 그릇씩 물러서 어깨를 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별이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혹 우리에게 꽃이 우물이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닌지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성위원회도 청년위원회도 바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후보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어떤 후보도 우리 당을, 우리를 감히 어떻게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지역사회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진일보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고 내일 우리 함께 성큼 나아가기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목표 다 똑같습니다. 경북도당에서, 경북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 3석에서 5석은 나와야 된다고 다들 고민하고 그 방법이 무엇일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조금씩 제안하는 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통하면 우리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 생각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진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적극 돕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님이 도당대회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돕는 방법을 저는 파란 카페라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내가 뭘 할까, 어떤 공약을 내놓을까라는 고민보다 일상적인 지역 정치 활동을 어떻게 찾아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민을 여성 청년 위원장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담회가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신 후보님들 고생하셨고 내일 안동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지금 배심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그냥 제일 높은 분 순서대로 그냥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